만약에 나는 진짜 정말로 이거를 호르몬 치료 제제를 먹기 싫다 그러면 드셔보시라고 제가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불다공증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섭취를 좀 많이 하시라고 제가 권장을 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조시현입니다. 제 옆에는 산부인과 전문의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고 저의 진행을 도와줄 추성필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강사로서 일하게 된 추성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중년 여성의 건강을 지키는 법, 폐경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환자분들이 증상이 심한 경우에 저희가 이제 갱년기 치료를 하기 위해서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 호르몬 치료를 할 때 환자분들이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몸 안에 호르몬이 들어가니까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 부작용? 좀 몸에 안 좋은 게 혹시 있을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폐경이라는 과정을 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 자연스러운 과정을 좀 반대로 역행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호르몬 치료에 좀 부정적인 감각을 가지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인터넷들을 많이 찾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암이 더 늘어나지 않냐, 아니면 이것 때문에 오히려 살이 찌지 않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환자분들이 질문하시면 어떻게 대답해 주세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건 유방암입니다. 그래서 호르몬 치료하면 유방암 걸린다는데 아주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 유방암의 발생이 10,000명당 8명 정도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증가는 하지만 아주 적게 이제 증가하는 거고요. 제가 요 얘기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 감자튀김을 남들보다 일주일에 감자튀김을 하나 더 사 먹으면 유방암 위험이 좀 증가하거든요. 그 정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증가는 하지만 어쨌든 크게 염려할 그럴 정도는 아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런 호르몬 치료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을 본인이 지금 앓고 있다든지, 자궁 내막암이 앓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 혈관에 이제 문제가 있다든지, 간 수치가 간이 좀 안 좋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호르몬 치료를 하고 싶어도 이제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전문의와 상담하고 호르몬 치료 여부를 이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호르몬 제제하면 약간 거부감들이 있으셔서 이 호르몬 제제를 먹지 않고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없는지를 솔직히 많이 물어봅니다. 혹시 추성필 선생님 이번에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거가 좀 공부를 좀 했었나요? 콩이랑 석류, 이런 게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두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의학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 치료로서 이 충분한 효과를 내기보다는 조금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혹시 환자가 호르몬 치료를 좀 원치 않을 때 이런 음식이나 식품들을 권유하기도 하시나요? 되게 정말 너무 우수한 인재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벌써 다 해버렸는데, 만약에 나는 진짜 정말로 이거를 호르몬 치료 제제를 먹기 싫다 그러면 이런 거를 좀 드셔보시라고 제가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이게 골다공증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칼슘 섭취 부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칼슘 섭취랑 이제 비타민 D 섭취를 좀 많이 하시라고 제가 권장을 하고 있고요. 칼슘이 많이 함유된 우유나 생선 같은 것을 좀 많이 드시고,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이제 햇볕으로 노출되는 양이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햇볕도 많이 쬐시고 비타민 D 섭취를 이제 따로 추가로 하시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르몬 치료를 우리가 고려해야 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거든요. 모든 환자가 다 호르몬 치료를 먹을 수는 없고, 이런 환자들은 호르몬 먹으면 안 된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환자분들이 이제 저희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환을 말씀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꼭 이런 질환이 있으면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게 한 5가지가 꼭 있습니다. 첫 번째, 유방암이 있거나, 두 번째, 간이나 담낭 쪽에 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2가지, 그리고 혈전증, 이 혈전이라고 얘기하면 어딘가 혈관이 막혔다거나 이런 혈관에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 경우, 그리고 이유를 모르는데 폐경이 됐는데 질출혈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꼭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괜찮은 걸 확인해야 되는데요. 저희한테 먼저 알려주셔야 되세요. 저희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외우고 다닙니다.
모든 환자들이 다 호르몬 치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절대적 금기증, 절대 치료를 하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호르몬 치료하기 전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신 다음에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교수님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긴 합니다. 이게 도대체 치료를 시작하는 시기는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이 치료를 해야 되는 걸까요? 평생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심혈관계 질환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호르몬 치료를 평균 폐경 나이 50세 젊은 나이에 호르몬 치료를 시작했을 경우에는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뭐 60세가 넘으면은 이미 그 심혈관의 그런 혈관들의 노화가 발생이 이미 된 거고 그때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젊은 나이에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는 걸로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왕이면 장기간보다는 단기간 환자분들 되게 얼굴 달아오르고 하는 그런 혈관 운동 장애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우리가 젊은 나이에 쓰는 게 좋겠다. 보통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의 어떤 증상이나 어떤 그런 약에 대한 순응도에 따라서 약 쓰는 기간을 조금 이제 다르게 하고 있고요. 60세가 넘어서는 원래는 몇 년 전만 해도 호르몬 치료를 하는데 되게 조심하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국제학회나 우리나라 폐경학회에서도 60세 이상이라도 증상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약을 쓰는 데는 너무 주저할 필요는 없겠다. 대신에 이런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을 잘 평가해서 사용하면 큰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지금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있고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 신순이 넘으셨는데 아직까지 호르몬 치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폐경과 이제 폐경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추성필 선생님이 잠깐 말씀을 했지만 이게 폐경이 누구나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이고요. 근데 환자분들이 뭐 이 폐경된 것을 어떻게든 증상이 너무 심해서 되게 고통스럽고 또 아시겠지만 이게 주변 가족들도 많이 힘들거든요. 이걸 어떻게든 자연적으로 견뎌보려고 많이 노력하시는데요. 증상이 심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약을 투여하는 게 도움이 되고 이 폐경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치료보다 득이 훨씬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경기 증상이 너무 심하셔서 고통받는 분들은 저희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